네, 그래서 평양을 한번 그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 보면 이렇게 대동강 지역을 중심으로, 대동강을 중심으로 위쪽은 상당히 주택 가격이 비싸고요. 이 아래쪽은 점점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좀 더 떨어지는. 그래서 이 평양 이 구역 내에서도 한 뭐 13개, 15개 정도로 가격의 차이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제 평양의 지역별 규모와 주택 가격을 보면은 이렇게 순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도 30만 달러가 넘는 아파트가 있다. 우리 돈으로 말하자면 한 3억 5천? 정도의 집이 될 수가 있는데, 어딘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본평양에서도 이 모란봉 구역에 유리 아파트가 3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유리 아파트냐라고 봤을 때, 북한도 이렇게 유리로 지어진 집.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게 고난행군 전만 해도 유리가 없어서 이제 비닐로 창문을 대신하는 그런 집들이 평양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돈 많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전망이 좋은 곳에서 주택이 지어지는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란봉 구역 같은 경우는 이 모란봉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선호도가 높고, 또 이렇게 유리 아파트, 사방이 유리로 둘러싸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사방의 경치를 또 볼 수 있다고 해서 유리 아파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주택이 굉장히 비싼 평양에서도 최고가에 달하는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입지가 중요한데, 이제 북한도 보니까 이제 90년대에 주택이 거래, 매매, 그러니까 사용권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 사용권이 가격이 매겨져서 매매하는 이제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입지가 좋다면 거기에 재개발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딜 지나가다가 어떤 집의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거기에 이미 주택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여기를 개발하겠다. 개발하고 나면은 이제 아파트를 지을 텐데 그 중에 한 채를 당신에게 땅을 제공한 대가로 주겠어. 그렇게 약속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북한에서도 아파트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땅집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이제 그 단층집이죠. 어떤 집들이 이렇게 재개발에 타겟이 되느냐라고 보니까 바로 이 굉장히 허름하고 낡은 이런 단층집들이 타겟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라고 하면 개발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 철거하는 거에 철거 보상 비용까지 합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단층집이라면, 그것도 집도 굉장히 허름하다면, 그러나 입지가 굉장히 좋다면 개발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 타겟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이 북한에서도, 특히 평양에서도 이제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싹트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까지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단층집들이 재개발의 타겟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래된 집들이 철거되고 재개발되는 그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에서 부동산 시장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물론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지만 사용권이 이제 거래가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재개발까지도 이제 우리와 같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북한 부동산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인가? 우리가 상당히 이제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평양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입지의 중요성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평양뿐만 아니라 신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북중 접경 지역으로서 물류가 집중되는 이제 북한 최대의 그 무역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신우주라든지 뭐 남포라든지 해산이라든지 이런 그 또 잘 사는 이제 도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도시들에서도 이런 부동산 시장이 싹트고 있었다는 건데, 사실 이제 신우주에 한번 그 사례를 살펴보면요, 여기가 혹시 이제 그
북중 접경 지역 단동을 가보신 분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북중 접경 지역 단동이라는 도시라고 했을 때 철교를 건너면 한 뭐 30분 아니면 3분 안에 이제 건널 수가 있는데, 건너면 바로 이제 맞은편이 신우주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우주라는 도시인데, 여기 보면은 채하시장이 있어요. 이 채하시장은 뭐 1970년대, 80년대에도 존재했던 그런 북한의 시장인데, 여기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왜 입지가 좋냐면, 살펴보시면 주변이 다 주택가로 빽빽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만큼 시장에 오고자 하는 이 소비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보면 신우주 역전이에요. 네, 신우주 역전 같은 경우는 바로 평양으로 또 물류가 이동할 수 있는 연결이 되는 그런 또 역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철교에서 건너오면 이 바로 그 세관이 있기 때문에 이 물류 창고가 굉장히 많이 이제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이것 자체가 북한 전체에서 봤을 때 중국으로 들어오는 이 단동에서 들어오는 이 물류가 바로 신우주에 집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동에서 건너오면은 바로 여기에다 물건을 부리면 당연히 전국 각지에서 상인들이 와서 이곳에서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전국 각지로 퍼지는 그런 또 물류 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우주의 채하시장은 전국 각지의 도매상들이 집적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게 2월 16일 구글 위성 자료에서 본 시장의 모습인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2012년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 채하시장이 없어졌습니다. 구글 위성 자료에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없죠, 시장이. 자, 그런데 그럼 이 시장이 어디로 옮겨갔냐라고 보니까 굉장히 예전에 이제 비행장에 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농촌하고 가까운 교회 바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옮겨갔습니다. 2015년도 보니까 들어선 거죠. 새로운 시장들이 원래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외진 곳에 있냐면, 신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홍수가 나니까 여기 뚝으로 해서 이제 제방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방 밖에 있습니다, 시장이.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보니까 이 채하시장이 옮겨간 이 자리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생겼는데, 특히 이제 북한도 이제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어린애들이 이제 롤러스케이트를 많이 타는데, 여기에 롤러스케이트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롤러스케이트가 생긴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주변을 보면은 주택이 굉장히 빽빽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네, 주택이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북한에서는요, 이제 주택 하나를 짓더라도 이제 구글 위성 자료에서 보면은 10년이 걸릴지 뭐 5년이 걸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갑자기 이 입지가 최고인 입지에, 최적의 입지에 이렇게 주택이 순식간에 몇 개 뭐 10개가 넘습니다. 지금 보면은 10개가 넘는데, 이런 주택들이 들어섰다라는 거는 개인이 투자해서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제 건설주 시행사가 되는 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개인이 기관의 명의를 걸고,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뭐 빨간 모자를 썼다고 해야겠죠. 개인이 어떤 기관의 명의를 걸고 이름을 빌려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지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재들, 노력들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주체가 이걸 지었다라는 근거가 되는데, 예, 바로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이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제는 북한도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사고 파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입지가 좋으면 그거를 재개발해서 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파냐면 개인이 기관 명의를 들고, 혹은 이제 기관들이 어떤 개인들의 돈주의 자본을 또 끌어들여서 주택을 짓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이제 주택을 짓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입지만 좋으면 지하하고 1층만 잘 닦아두면 사람들이 오는 거죠. 와서 아 여기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구나 확실히 이제 그런 확신, 이제 신뢰를 하면은 본인들이 이 아파트가 채 지어지기도 전에 미리 선돈을 낸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분양과 같은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돈을 내면은 바로 이제 돈주들이 이런 돈을 다 이제 투자금으로 모아서 나머지 이제 층들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사실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재개발과 같은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 그 철거민에게 이 아파트를 이 집을 짓고 철거를 하고 나서 집을 지으면 당신에게 뭐 아파트 한 채를 주겠어. 이런 약속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북한은 또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선호하는 그 아파트 층수가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전망을 또 중시하니까 최고층이라든지 네, 이런 최고층, 그러니까 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호가 높은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잘 작동이 안 되니까 선호하는 층은 우리가 걸어서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층을 선호하는데 북한에서 말하는 로열층은 한 3층부터 5층, 6층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지면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떤 위생이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그런 측면에서 선호도가 낮고 또 꼭대기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혹은 작동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상당히 그 선호도가 낮습니다. 근데 이 선호도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은 주택 가격을 층별로 조사를 하면은 뭐 집 한 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집을 지을 때 이 개인 돈주가 기관 명의를 걸어서 이제 집을 지을 때 이제 좋은 땅 입지를 발견했을 때 그 철거민에게 약속을 한다고 했죠. 아파트가 지어지면 당신에게 아파트 한 채를 주겠어. 이제 이런 약속을 하는데 그때 약속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층을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주택이 다 지어지고 보면은 북한에서도 로열층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로열층은 시장에 좀 더 고가로 아파트가 팔린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철거민들에게 남겨지는 철거민에게 돌아오는 그 층수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이제 그런 층이 남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약속과 다르다 보니까 이 개인 돈주와 이 건설업자와 이 철거민 사이에 어떤 분쟁이 끊이지 않는 또 그런 또 변화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북한에서 이런 부동산 시장의 이 맹아 형성이 어느 단계에 도달했느냐라고 봤을 때 단순히 이제 기존의 주택이 매매되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입사증이 가격이 매력돼서 거래가 되는 이제 그런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높이 나아가서 이 재개발 형태까지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시장이 발달되다 보니까 시장에 의존해서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까 입지가 좋은 곳을 선호하고 또 입지가 좋은 곳 같은 경우는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선호를 하니까 이제 이런 또 북한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